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둠스팅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팅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 올해도 꾸준히 다양한 소식과 루머들을 전달드리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는 무팅이 되겠습니다. 새해 기념으로다가 구독 한번. 오늘은 둠스의 새로운 루머, 5번째 티저엔 둠이 등장한다. 또 닥터 둠이 들게 될 새로운 무기, 그가 히어로들을 체스말처럼 거느리게 된다는 루머까지. 새해도 야무지게 진도 나가보자. This is how you end, Tony. 한국 시간으로 지난 30일, 당초 4편으로 예고되었던 둠스데이의 티저 예고편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루머가 공개됩니다. 이는 다름 아닌 국내 영등이 사이트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되었는데, 원래 총 4편의 티저가 나온다 예고되었지만 여기에 한 편이 추가로 심의에 접수되었고, 이게 닥터둠의 예고편이 될 거라는 루머. 야근 하루 더 늘었냐? 네, 사실 영화 제목이 둠스데이인데 예고편에 둠이 안 나온다는 건 그냥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 해당 예고편은 순차적으로 5주차에 공개되거나 2월에 진행되는 북미의 메인 이벤트 슈퍼볼 공개를 위한 마블의 치밀한 빌드업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마블이 빠르게 삭제하고 있는 이미지, 이번 작품 속 닥터둠의 비주얼이 추가로 유출됩니다. 여기서 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바로 닥터둠이 들고 있는 왕좌의 검인데, 이는 이번 작품 속 둠이 단순한 빌런을 넘어 다크 판타지의 재앙과 같은 아우라를 보여줍니다. 사실 닥터둠은 기술력과 마법만으로도 최강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물리적인 검을 쓸 이유가 없죠. 때문에 이 검은 이터널스의 쿠키 영상에 등장했던 에보니 블레이드라는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사용자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대신 신적 존재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저주받은 유물인데, 이는 마블 세계관 속 가장 위험한 마법 유물 중 하나로 손꼽히며 원래는 아서왕의 기사 중 한 명, 선조 블랙나이트를 위해 제작된 무기이기도 합니다. 에보니 블레이드는 어떤 마법적 방어구도 뚫을 수 있고 마법 에너지를 흡수하며 사용자를 불사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의 악한 본성을 먹고 자란다는 점으로 검으로 피를 흘릴수록 사용자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광기 어린 상태로 변하는 피의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닥터둠의 손에 쥐어졌을 때 무서운 이유는 거의 모든 물리적 물질, 마법적 방어막을 베어 넘겨버릴 수 있다는 점. 자신에게 날아오는 마법이나 에너지 공격을 흡수하고 차원의 벽을 가르고 이동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검의 주인이 죽더라도 곁에 있다면 부활할 수 있는 미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베놈에 한 차례 등장했던 마블의 빌런. Your champion has fallen. Everyone will burn. And you will watch. 널이 가진 네크로소드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작품에서 둠이 에보니 블레이드를 손에 넣는다면 그는 단순히 적을 찢어버리는 용도가 아닌 검에 깃든 마법을 추출해 자신의 마법 공학 기술, 룬과 결합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거의 모든 물질들을 찢어버릴 수 있기에 와칸다를 포함한 몇몇의 히어로들에게 갖춰진 물질, 비브라늄마저 파괴해버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터널스의 쿠키에 등장했던 에보니 블레이드, 이때 휘트먼에겐 블레이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는데, Sure you're ready for that, Mr. Whitman? 그렇다면 둠은 어떻게 이 검을 손에 쥐게 될까? 일단 이번 영화 속 둠은 828 지구의 둠, 즉 우리가 아는 메인 유니버스가 아닌 다른 우주에서 이미 검을 차지하고 나타났을 가능성, 혹은 메인 유니버스로 건너와 휘트먼을 죽이고 검을 탈취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블레이드의 제작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이터널스 또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후자보단 전자의 상황, 즉 닥터둠은 이미 수년 전부터 멀티버스의 강력한 유물들을 수집해왔고, 여기엔 에보니 블레이드, 샹치의 텔링즈, 토르의 멸리르까지 어쩌면 수십 개의 무기를 가진 신으로 묘사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닥터둠의 체스판 이미지, 이번 작품의 포스터는 닥터둠이 히어로들을 조종하는 체스판 형태의 비주얼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원작 코믹스 두머의 모티브를 보여준다는 루머인데, 닥터둠의 천재적인 지략이 잘 드러났던 원작 코믹스 두머의 스토리를 간단히 확인해보면 에피소드의 시작은 비브라늄을 향한 둠의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둠은 비브라늄을 단순히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내부 공작을 펼치는데, 둠은 와칸다 내부 세력인 데스트로리를 수년간 지원했고 이들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봇을 와칸다에 침투시켜 전 국가적인 감시망을 구축, 와칸다의 모든 기밀을 라트베리아로 전송하고 있었고, 결국 와칸다의 비브라늄 보관소 열쇠를 손에 넣게 됩니다. 원작에서 팬들이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이 바로 닥터둠이 비브라늄 보관소의 마지막 보안장치, 순수한 의도를 가진 자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지나는 순간인데, 여기서 둠은 와칸다의 신 바스트를 만나고 바스트와의 통과 의뢰에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나는 수만 개의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갈래 중 인류가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어 번영하고 살아남는 미래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건 바로 둠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이후 바스트는 둠의 영혼을 들여다본 뒤 비록 네 방식은 혐오스럽고 비열할지라도 그 의도만큼은 순수하구나.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비브라늄을 가져가도 좋다라 말하며 결국 그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둠은 자신이 악당이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할 유일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둠은 비브라늄을 단순히 단단한 금속이 아닌 마법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매개체라는 점을 이용했고 전 세계에 거대한 마법 기계를 건설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브라늄들을 연결하고 포스터처럼 둠이 깔아놓은 체스판 위에서 모든 히어로들을 자신의 말처럼 조종시킵니다. 하지만 이후 히어로 연합군이 반격에 나서고 둠의 치밀한 계산을 무너뜨리기 위해 트찰라가 선택한 조커, 바로 데드풀을 등장시킵니다. 둠은 모든 히어로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지만 이 데드풀의 정신 상태와 행동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혼자 네 번째 벽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데드풀마저도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트찰라는 둠을 물리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는 둠이 비브라늄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와칸다의 모든 비브라늄을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와칸다는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잃게 되지만 둠의 체스판을 부수기 위한 희생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번 작품의 예상 스토리와는 조금 다르고 실제로는 포스터 정도만 모티브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만약 이번 작품에 다양한 요소들을 가져온다면 둠은 비브라늄을 가진 와칸다뿐만 아닌 전작에서 이슈가 되었던 새로운 물질 바로 아다만티움까지 노리는 서사를 보여줄 것이고 이를 탈취해 멀티버스 전체를 하나의 체스판으로 삼고 각 우주의 히어로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조종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원작에서 데스트루리를 포섭했던 것처럼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탈로칸의 황제 네이머를 포섭하는 그림까지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탈취한 아다만티움으로 센티넬 군단을 만들고 그 어떤 공격에도 엄청난 내구도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롭스도 폭주하게 된 게 아닐까. 결론적으로 둠은 이들의 자원 전쟁을 이용해 와칸다를 무너뜨리고 아다만티움과 비브라늄을 장악하며 배틀월드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제 진짜 올해 개봉. 개봉까지 단 350일.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간다니까. 전 뒤이어 유출될 네 번째 예고편 둠스의 루머들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 꼭 버튼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의 좋아요 또한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